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밤 되셨습니까?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시아 장세와 미국 유럽 장세가 완전히 까꾸로 움직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자, 일단 어제 한국장, 아시아장 끝내줬습니다. 그죠? 네, 다들 이제 장중에 환호성 지르면서 우리가 어제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도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흐름이 그대로 나와서 정말 환호성이 질렸죠. 네,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었는데 코스피가 3% 오르고 코스닥이 3.3% 오르고 전날에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거를 그대로 다 만회시키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밀어 올리는 흐름을 보여줘서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 거의 4%에 육박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강세장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뭐 급하게 뭐 막판에 올렸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아침에 시초가부터 한 2%대를 올린 다음에 꾸준히 미지근 뜨뜻하게 밀어 올리면서 계속해서 밀어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상승세를 만들어주는 게 어제 전부 다 외국인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금도 너무 건전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염려됐던 부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선물 매수 분 한 4조가 넘는 선물 매수 분이 있는데 어제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200 선물 기준으로 이제 420이 넘어서는 시점부터 매도가 좀 가속화가 되면서 1조 이상 매도를 기록할 때 조금 이거는 무조건적인 반등이 아닐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염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장 막판에는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한 6천억 이상 기관이 선물을 다시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한국장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장 흐름도 너무 좋았고 이제 미국 국채금리만 꺾여준다라는 흐름이 우리 예상대로 흘러주기만 하면 모든 게 완벽했는데 간밤에 탈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이제 트리거가 되어주고 있는 미국 국채금리가 어젯밤에 폭등을 해버렸어요. 네,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한 수급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국채금리 상승이 결국은 기준금리 상승에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동성이 지금처럼 이제 초대형 유동성이 공급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하락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결국 키워드로 작용을 하면서 지난 작년 10월 이후 4개월 만에 나스닥은 3.5%대 굉장히 강한 폭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장도 따라서 크게 흐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 흐른 규모 자체는 사실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약하긴 했습니다. 뭐 이후에 미국장이 좀 심야 시간에 더 크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한 치 앞을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대로 이번 주에는 대응을 자제를 하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조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이 선물 매수를 쌓아둔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420을 넘어서게 됐을 땐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선다는 걸 어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고가 근처까지 밀어 올려준다든가 이런 레이스는 나오기를 좀 힘들 수 있겠다. 변수가 된다면 이제 외국인이 어제 적극적으로 쌓아 올린 어제 외국인이 9,600억 정도 코스피 현물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코스피 현물을 9,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으로 코스피 현물을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를 해뒀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변수로 작용해서 지수 낙폭을 좀 제한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희망사항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이제 좀 반대되는 내용도 있고 좋은 방향도 섞여 있는 상황에서 해외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 관전 포인트는 어제 올렸던 지수 보다 더 많이 뺀다던가 이런 최악의 상황이 나오지만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장세로 볼 수가 있겠다. 아직까지는 모두가 이제 뭐 안정화됐다라고, 안정이라는 표현은 지금 사실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자금 흐름을 좀 주식 흐름, 증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빠지더라도 한 1, 2%대 정도 낙폭 정도에서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1, 2% 미만의 낙폭 정도로만 제한을 한다면 그래도 다음 주
주까지 해서 그 다음 주까지 보고 달리는 레이스 충분히 조금은 가능성이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시아장과 미국 유럽장이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자주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 완전 무시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디커플링해서 이제 약세 보합장이 미국 유럽장에서 나올 때 아시아장이 다시금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는 미국 장기물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로 나오는데 어제 장중에는 10%가 올랐습니다. 네. 쌀벌했습니다. 어제 이제 10년 미만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더 컸어요. 네, 그래서 5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20% 이상 오르고 채권 금리가 아주 미친 듯이 올라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너무 특이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수많은 애널리스트나 이제 투자 기관들 쪽에서는 이제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1.5%를 넘어갈 때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는데, 어제 장중에 이게 1.6%까지 치솟고 빠지면서 마무리가 된 게 1.5%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의 변동폭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 흔들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닌 상황이라 좀 염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은 지금 채권 금리의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가파르게 오른 거는 또 가파르게 꺾일 가능성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예전 구간에서도 그런 적들이 있었고 많은 구간에서 그런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대세상상의 흐름으로 들어오고 이제 발산이 꽉꽉 나오고 있는 이 채권 금리 부분에서 조금 이제 꺾이는 부분이 나와줘야 증시는 조금 안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는 몸을 사리자,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상황들, 지수 상황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볼만한 뉴스들은 몇 개 없어요. 이 부분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채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압박이 결국은 강해진다라는 걸 논리로 해서 인플레이션 종목들이 또 한번 오늘 키워드로 시장에 작용할지 아닐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키워드가 되어준 종목들도 어제 같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한국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키워드가 되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뉴스들은 몇 개 없는 거 빠르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국은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첫 신호탄이 이제 시작이 되느냐 부분에서 이제 정말 이제 움직임에 나서는 역사적인 첫날이 됐는데, 뭐 당장 오늘 접종이 시작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확진자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결국 면역 형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려면 최소한 이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뭐 급작스럽게 더 늘어난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선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백신 접종 키워드가 돼서 시장에서 오늘 재밌는 흐름을 보여줄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즘에 효능 논란이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정성이 전부 다 검토가 안 됐고 미국 FDA 승인도 아직 다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원성이 굉장히 많았죠. 그 의구심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자, 근데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통해서 이제 첫 백신 투여가 시작이 되는데, 또 타이밍 좋게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마크롱 굉장히 이름이 굉장히 달달하죠, 이 양반은. 네, 마크롱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 내 순서가 되면 맞을 거다라고 하고, 유럽 국가들은 이제 또 빨리 배송해달라라는 이제 수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고 있어서 한국에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는 타이밍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효능 논란도 많고 이 말도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투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이어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계된 이제 백신 구조상 아무래도 초저온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보관도 어렵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짚히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미 FDA에서 화이자 백신의 원액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 이제 영하 70도나 60도에 해당하는 초저온이 아니고 일반
일반 냉동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온도로 2주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원액에 한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보관 유통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들어오는 수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키워드가 되어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되면서 코로나19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면 증시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에 도움을 주는 이런 내용으로 좀 시장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당장 지수는 아무래도 시장의 이런 큰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좀 참고할 만한 뉴스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오늘 힘든 하루가 될지 아니면 기대만큼 뭐 기대한 것보다는 아니면 혹시 걱정한 것보다는 조금 나은 하루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오늘 힘내서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까지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